안녕하세요. 네이처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엘리자베트입니다. 오늘 ResNext라는 모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ResNext 예전에 나온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후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모델의 성능 어디까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ResNext라는 모델 이전에 ResNet이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모델은 주로 Vanishing Gradient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그 convolution을 통해서 그냥 레이어에서 레이어까지 이렇게 어떤 밸류가 전해지기는 하는데, 하지만 여기도 하나 소위 숏컷 실름길이 추가돼서 이제 아이덴티티 함수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밸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백프로포게이션 역전파를 할 때 베니싱 그레디엔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엘릭스넷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ResNext이 도입되면서부터 레이어 한 64 또는 128개까지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함수, 이 지름길 ResNext라는 모델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ResNext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워기라는 게 인셉션 모델이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컨볼루션 할 때 그냥 다 레이어 전부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레이어를 나눠서 그 레이어에 대한 좀 더 다르게 컨볼루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x1 컨볼루션도 있고, 그리고 3x3 컨볼루션도 있고, 그리고 5x5 컨볼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런 컨볼루션 하기 전에 1x1 컨볼루션도 있는데, 그런 컨볼루션이 굳이 왜 있냐면 사실 그거는 결국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도입된 그런 컨볼루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필터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냐면은 사실 그 논문 저자에 따르면 그런 컨볼루션을 통해서 좀 더 그 컨볼루션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피처 맵스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전 레이에서 나온 그 레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더 몇 가지로 플레이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런 모델이 이제 인셉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드릴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룹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그룹 컨볼루션은 그 먼저 LX넷에서 사용을 했는데 왜냐면 그때는 좀 GPU가 성능이 낮은 편이라서 이제 그 있는 레이어를 다 나눠서 한 그룹은 어떤 하나의 GPU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또 하나 그룹을 또 다른 GPU에서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나중에 또 다시 세 개 다 또 다시 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그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 사실 ResNext에서도 사용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룹 컨볼루션도 있고,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름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ResNet도 사실 그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굳이 왜 ResNext를 필요했냐면 사실 ResNext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를 더 많이 추가할 수는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그거는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혹시 어떻게 하면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레스넥스라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셉션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인셉션 모델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는 그 필터의 수 그리고 각 필터의 사이즈 이렇게 레이어마다 이렇게 어, 설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하이퍼 설정을 해야 될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의 수도 또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레스넥스라는 논문의 저자들이 혹시 그 어떤 그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레이어마다 설정하기보다는 하나만 선택해서 어떤 코드를 하나만 선택해서 이 코드를 계속 반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네, 레스넥스라는 모드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레스넥스라는 모델은 결국 어떤 코드 하나를 설정을 해서 그 코드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린 스피릿 트랜스폼 멸지 그 인셉션 모델에서 사용되는 스피릿 트랜스폼 멸지 스트레티지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성능이 레스넷보다는 더 높은데 하지만 결국 컴플렉시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롭스가 똑같은데 파라미터의 수도 똑같은데 하지만 레스넷보다 더 지연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카지널리티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되었습니다. 그 개념을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레스넷이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도 첫 번째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세 번째 컨볼루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플롭스의 수 거의 비슷비슷하고 파라미터의 수도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 그 C라는 어떤 새로운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카지널리티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설명해드린 그룹 컨볼루션의 그거는 그룹의 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카지널리티라는 것은 그룹의 수입니다. 그 레이어를 몇 그룹으로 나누는지 그래서 카지널리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여기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 스페셜맵도 똑같은 사이즈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스페셜맵이 두로 줄일 때마다 이제 그 넋의 넓이가 이제 두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차원에서 그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그냥 뉴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뉴런이 있는데 어떤 인풋 벡터 x가 있는데
우리가 그 x를 이렇게 x1, x2, x3, xg까지 나누고 그 x 하나씩 각 이렇게 또 어떤 가중치로 곱하고 나중에 다 똑같이 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뉴런의 구조죠. 그래서 이제 그 레스넥스트라는 논문의 저자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인 뉴런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좀 더 비슷한 여기 그 뉴런이랑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Aggregated Transformations 그 ResNext 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cardinality 그러니까 그 그룹의 수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x를 표현해서 나중에 그 그룹을 다 똑같이 다시 붙이는 겁니다. 여기 합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다 붙여서 여기 어차피 그 장차 함수, identity 함수를 사용되니까 이제 또 x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자들이 그 레스넥스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을 때 좀 또 다양한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떨 때는 그냥 첫 번째 그림에 나오는 구조가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결국 256 레이어가 나오고 결국 그 레이어를 그냥 다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합을 계산하고 나서 여기에 그 아이덴티티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또 x를 더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체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함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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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나오고 결국 그 cardinality 아니면 그룹의 수라는 것은 여기 32개 있으니까 32개 그런 4개 레이어가 있는 그룹을 이렇게 다 concatenate를 해서 결국 그거는 128 레이어가 나오고 또다시 conversion을 하고 또다시 여기 똑같은 256개 레이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그거 이 구조가 비슷한데 하지만 여기는 그냥 그 cardinality group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들이 이런 구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셉셔널 모델을 설명을 해드렸을 때 인셉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많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 레즈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틀넥의 넓이만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cardinality에 따라 그 보틀넥 넓이도 사실 결국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그 cardinality 그룹의 수 32개 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 레이어만 그 그룹마다 출력되는 레이어의 수 4개 드는 겁니다. 여기 사실 어떻게 계산해보면 좀 곱하게 보면은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 그거는 똑같은 파라미터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으로 설정된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결국 저자들이 이런 구조를 32 by 4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implementation details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실 그 실행길, 그러니까 identity 함수를 그냥 그대로 사용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출력 레이어의 수랑 입력 레이어 수 일치하지 않을 때 여기 사실 프로젝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convolution 3사 그리고 styled convolution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convolution 한 후에 mesh normalization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mesh normalization을 한 후에 이제 레일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드를 학습시켰을 때 이제 미니 페이지 사이즈 256개를 사용을 했고 이제 GPU 8개 사용을 했습니다. 학습률도 이렇게 0.1부터 시작해서 3번 그거는 또다시 열로 나눠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게 사실 도르시 같은 라이브러리에 이미 임플리멘테이션 된 거라서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넣었는데 결국 레즈넥스트 코드는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여기 그림 원래 초저들이 사용했던 그림이 이런 사이즈였습니다. 이렇게 크롭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7x7 컨버전을 사용하고 했고 이렇게 이제 나온 64개 레이어를 또다시 explain해서 결국 이렇게 계속 컨버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레이어 수 2048개 때 이제 플래튼 하고 이제 여기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그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그 그룹 컨볼루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여기 128 레이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마다 따로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또 컨커티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컨볼루션을 해서 또 다시 여기 256개 레이어 출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identity 함수도 사용을 하고 하지만 여기 사실 입력이랑 출력이 레이어 수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어쩔 수 없이 그 함수 아이덴티티 함수를 했을 때 여기도 사실 컨볼루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같은 경우는 256개 레이어도 있고 여기 출력이 256 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그대로 그 아이덴티티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덧붙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실험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이 레즈넷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레즈넷이랑 레즈넥스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레즈넥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 특히 여기 저자들이 결국 사용하게 된 그런 설정 하에 결국 에러는 레즈넨스보다는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1.7로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스넷 더 많은 레이어 수를 사용한 그런 레스넷도 있는데 여기 똑같은 레이어 수를 설정했고 그 cardinality group convolution이라는 것을 사용했고 또 그거 또 낮은 에러 레이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0.86 더 낮은 수준을 조절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르디널리티를 또 증가시키면 아니면 그 어떤 모델의 넓이 아니면 깊이를 또 증가시키면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사실 결국 제일 효과적인 것은 이제 카르디널리티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카르디널리티를 증가시켜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사실 결국 카르디널리티라는 그런 자원이 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 residual connections 그 칠음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물론 그 칠음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에러가 더 높게 나오는데 하지만 레스넷 같은 경우는 그 residual connection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면 그 에러가 무려 7.3으로 증가하는데 하지만 벨생스트 같은 경우는 3.9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레스넷이랑 인셉션이랑 여기 인셉션 좀 또 다른 버전이죠. 레스넷이랑 인셉션이랑 비교했을 때 결국 또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사실 구조가 인셉션 모델보다는 좀 더 쉽고 그리고 설정해야 될 하이퍼 파라미터도 인셉션 모델보다는 더 적고 그래도 더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에러 인셉션보다도 낮고 그리고 레슨보다도 낮습니다. 여기 또 다시 이마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결국 레스넥스트라는 모델은 레스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1 에러 레이트 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시파 데이터셋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역시도 레스넷보다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블루 같은 타스크를 사용해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object detection에도 사실 fast LS는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역시도 레스넥스트는 레스넷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한 간단한 구조를 사용해서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 많지도 않고 그 cardinality라는 그 새로운 개념만 도입을 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 그런 레스넥스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컴플렉시티 똑같은데 카르디널리티만 좀 바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넥스트라는 모델은 결국 레스넷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인셉션 모델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